안녕하세요. 즐거운 심사청구입니다. 오늘은 처치미 수술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처치미 수술료는 좀 많이 광범위해요. 그래서 오늘 한 번의 영상으로 끝낼 건 아니고요. 여러 편 더 만들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치미 수술료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처치미 수술료는 좀 많이 광범위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었어요.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가산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기 쉽게 하나씩 묶어서 나누어 보았고요. 기본적인 내용 먼저 볼게요.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수가에 보면은 시간에 대한 가산이 많이 있었죠. 여기도 역시 시간에 대한 가산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녁 6시에서 오전 9시까지 야간 시간에 대한 가산, 또 남들 쉴 때, 공휴일, 에 대한 가산이 붙는다.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 정도로 남들 일할 때 똑같이 일하면 가산 따로 안 붙고 남들 일 안 하고 쉴 때 일을 하면 가산이 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50%의 가산이 붙고요. 또 분만에 대해서 가산이 붙는데요. 대부분의 가산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소화 가산들 많이 붙었죠. 아기가 관련돼 있는 그런 수가들은 대부분 가산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만의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 아주 심야에 분만했을 경우에는 100%의 가산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간단 처치미 수술 비용, 굉장히 간단한 밴드를 붙인다거나 와서 간단히 드레싱을 해준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기본 진료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아요. 대칭의 경우 양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때는 따로 처치미 수술료를 산정하지 않는다. 한쪽씩 산정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정관 수술을 했어요. 정관수술, 양측 수술을 했을 경우에 10만원의 수가다 라고 하면 양쪽 다 했으니까 20만원 받아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정관의 경우, 정관수술의 경우 양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기재가 되어 있다면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술 시에 사용한 레이저나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안을 살펴보았어요. 이때 사용한 것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다 안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경부 림프 청소술이라는 게 있어요. 입을 통해서 하는 수술들이 있거든요. 자, 특정 수술의 경우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중상하골 악성 종양 절제술, 비강 부비동 악성 종양 적출술, 이름도 어렵죠. 이런 입을 통해서 하는 수술들, 그런 것들을 입을 통해서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거 수술할 때 소독 막 하고 기본적으로 살균이 된 상태에서 하잖아요. 경부 림프 청소술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요거는 별도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동일 절개하의 2가지 이상 수술 시 주부위는 100%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부터는 5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무릎을 여기를 절개를 했어요. 절개를 했는데 하나는 자 무릎을 전방 십자인대가 다쳤고 하나는 또 내측부 인대 쪽이 다쳤어요. 자, 측부 인대가 다쳤어요. 그럼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수술료가 10만원, 내측 인대는 5만원이었을 경우에 한 번에 절개로 들어가서 이 2가지 수술을 다 했더라도 15만원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부위 한 가지는 100% 10만원을 받고 한 가지는 두 번째부터는 50% 5만원에 50%면 25,000원이겠죠. 그래서 12만 5천원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70%.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주부위 100%에 5만원에 70%면 얼마인가요? 35,000원. 그래서 13만 5천원으로 청구할 수 있다. 요런 의미로 알고 계시면 돼요. 주부위는 금액이 높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침에 기재가 없는 수술, 왜 신의료기술이라고 해서 아직 등재가 되기 전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가장 비슷한 수술의 소정 점수로 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발성, 절중, 맹립중, 살립중, 왜 우리 사막이 뭐 크게 손등에 뭐 손등이나 발에 티눈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다다다다다다다 엄청 작게 좁쌀처럼 막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 번의 절개로 그냥 1회로만 인정을 해서 여러 개를 치료했을지라도 1회에 대한 금액만 산정한다. 만약에 이거 금액이 절개해서 치료하는 금액이 10만 원이다 했을 경우에는 뭐 10개가 됐던 20개가 됐던 10만 원만 산정한다. 자, 요 범위가 있죠. 4인치 내에서 한 거는 모두 1회로 간주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술 개시 후 중단 시 가장 비슷한 항목으로 산정을 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암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복을 딱 했더니 그 안에 위에 전이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 절제술을 하러 들어갔다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닫고 나왔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위암 절제술을 하려고 들어갔지만 이 수술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진단 개복술에 대한 걸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들과 함께 또 어떤 때 가산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의 경우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치료 재료대, 또 소아의 경우, 별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별책고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침이 쭉 나와 있지만 별표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진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의에 대해서 가산을 붙일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 재료대 가산. 앞서서 기본적인 내용에 기본적인 처치나 수술 시에 사용된 치료 재료대는 모두 그 소정 점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별도 산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외의 항목들이 있어요. 이 예외 항목이 1번부터 28번까지 엄청 길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하나씩 다 외우는 건 지금 불가능하겠죠? 우리 병원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만약에 정형외과 같은 경우라면은 뭐 인공 관절 같은 걸 뭐 사용할 수 있겠고, 뭐 클립 같은 것도 사용하실 수 있겠죠.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별도 산정되는 목록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병원의 것을 찾으셔야지 이거를 다 외워서 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28번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궁무진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큰 틀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외 항목들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만 그냥 뽑아봤어요. 피부과 처치나 화상 처치에 사용한 연고는 따로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인체에 주입된 수술 시에 이제 주입된 약제 같은 경우에도 따로 별도로 산정이 가능해요. 또 봉합사 같은 경우, 왜 우리 실로 꼬매는 것들 수술하고 나서 수처하실 때 기본적인 실은 저희가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왜 개심, 안면술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굉장히 얇은 따로 별도의 실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별도로 이 실에 대한 항목은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또 앞서서 레이저에 대해 수술을 할 때 레이저를 사용해서 수술을 했을 때 그 레이저 행위에 대한 수가는 산정할 수는 없지만 이 레이저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재료대에 대해서는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염수 같은 경우에 뭐 화상 처치를 하고 화상 처치를 할 때 식염수를 뭐 뿌려준다 했을 때 만약에 10ml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면 별도로 산정할 수 없고요. 처치를 할 때 500ml 이상 사용을 했다면 별도로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아가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소아가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
소아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나눠져 있고요. 또 처치 및 수술할 때는 입원 중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외래 환자 아니고요. 입원 중인 신생아의 경우, 또 입원 중인 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입원 중인 1세 이상에서 만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 각각 다 산정하는 퍼센테이지, 가산 퍼센테이지가 다르고요. 또 여기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우리 병원은 과연 의원인가, 병원인가, 또 종합병원인가, 상급 종합병원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아마 다 그 청구 프로그램 안에 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더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별표에 따른 또 전문의에 따른 가산이 있어요. 우리 처치 및 수술료에 대한 산정 지침부 마지막 장에 보면은 별표 1 해서 이렇게 하나 나와 있고 별표 2 해서 나와 있고 이 별표마다 그 해당되는 별표 1에 해당되는 수술들이 처치 및 수술들이 막 나와 있고요. 자, 2에 해당되는 또 처치 및 수술료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별표가 12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12번까지. 이거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자, 외울 수 없겠죠? 자,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된 수술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별표 1과 2에 해당됐을 때 외과 전문의가 있다면 가산이 가능하다. 몇 퍼센트? 외과의 경우는 30%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표 3, 4, 5, 6의 경우에 흉부 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했다면 또 가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별표 3은 4, 5, 6 모두 다른 퍼센테이지예요. 자, 각각 수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더 중한 수술에 따라서 다 퍼센테이지가 다르겠죠. 별표 7 같은 경우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면 또 가산이 붙어요. 성형외과는 거의 대부분 예뻐지려고 해서 비급여 수술이 많기는 하지만요. 예를 들어 뭐 화상에 대한 그런 성형수술을 했다면 따로 가산이 가능합니다. 별표 8의 경우는 별표 8에 해당되는 처치 및 수술을 봤을 때는 요거는 조금 달라요. 전문의 가산이 아니라 의원급에 대한 가산이 붙을 수 있어요. 의원급에서도 요거는 외래에서 시간에 따라서 가산을 받는다. 요거는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셔야겠죠? 시간, 그리고 의원에 대해서 외래에서 처치 및 수술을 했을 때 가산을 받을 수 있다. 별표 9, 10, 11 같은 경우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했을 경우 가산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별표 12에 해당되는 그 항목들에 대해선 두 가지가 있어요. 입원 중인 소아가 수술을 했을 때 신생아가 체중이 만약에 1,500g 미만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300% 가산이 가능해요. 또 입원 중인 신생아 또는 만 1세 미만의 소아에게 별표 12에 해당되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200% 가산이 가능해요. 별표 12에 해당되는 항목 중 A라는 수술 항목이 있었어요. 이 A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소아의 몸무게가 그때 1,450g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수술의 경우에는 10만 원에다가 300%의 가산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40만 원의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오늘 처치 및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이거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두시고 그 외에 가산하는 부분은 우리 병원에서 주된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 주로 하는 수술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시고 우리 병원에 맞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치 및 수술료
기본적인 산정 지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뒤에 계속 처치미 수술에 관해서 각 부위별로 해당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